사건 위험성 평가 도구에서는 아마 가장 높은 부류에 속할 거고요. 우리 모두가 해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16년 전에 저지른 추가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됐습니다. 한편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지난 주말 전국이 혼란을 겪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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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근식이 사실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걱정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재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 혐의가 얼마만큼 입증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만약에 입증된다면 얼만큼 더 구속을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제 구별해야 될 거는 김금식은 이제 징역을 살고 있었고 예. 15년의 형을 이제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지금 재구속된 건데 예. 이것은 징역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그 추가 범행 16년 전에 했다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그 범행을 이유로 구속이 된 거고 예. 이 구속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사 및 재판을 위해서 임시로 피의자를 이제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하지 못하도록 구금해 놓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사 및 재판을 위해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상한이 있어요. 그래서 1심 재판 같은 경우는 최장 6개월이고 심급별로 6개월씩이니까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이제 18개월, 네. 수사 단계까지 포함하면 19개월까지도 구속할 수도 있는데 예. 그 이전에 어떤 이제 재판을 통해서 형이 이제 확정이 돼야 되고 네. 그리고 실제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미성년자 11명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15년을 선고받았었는데 네. 지금 미성년자 16년 전에 저지른 그 한 명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형을 살면은 또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근식은 결국은 어떤 시한부로 구금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16년 전 사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혐의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증거가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실제로 중형이 좀 선고될 가능성 있습니까? 네, 지금 두 가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혐의 입증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16년 전 사건이어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수사기관의 입장을 보면 검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워낙 오래된 사건이어서 예.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정도로 증언과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네. 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특정 범죄로 인해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소명 가지고는 안 되고 증명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라고 하면 수사할 수 있는 거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 구속할 수 있고 네. 증명되면 처벌할 수 있는 것을 점차 이 입증의 정도가 높아지는데 예. 지금 16년 전에 아동을 성추행했다라는 혐의를 입증하려면 그리고 일반적인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의 증언을 일단은 철저하게 수집이 돼야 되고 그 피해자의 증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16년 전에 아동이었고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을 수도 있는 예. 그 피해자의 증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김금식의 어떤 혐의, 특히 이런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네. 연월 일시도 다 특정돼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디에서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몇 회 피해자의 어디를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네. 피해자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을지가 일단 의심이어서 그 부분이 좀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오죽하면 나오는 얘기는 그 당시에 피해자가 이제 자기가 겪었던 사실을 보통 일기장이나 이런 데 써놨으면 괜찮은데 네. 그럼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은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그때 피해자가 기억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랬더니 그럼 그 친구의 이름이 뭐냐? 왜냐하면 그 친구의 진술까지도 좀 확보를 하면 그러니까요. 그나마 피해자의 약간은 모호한 진술이 조금 더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가 그때 그 친구의 이름은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김금식의 그 추가 범행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소명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이를 처벌하기 위한 증명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그 변호사님 말대로 증명이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네. 지금 11명을 성폭해서 15년을 살았는데 한 명을 성추행했으면은
얼마 못 살고 다시 빨리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거든요. 그 걱정이 너무 타당하죠. 예. 네. 미성년자 성추행은 일단은 1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보통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렇죠. 살인죄 같은 경우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뭐 사형 무기징역도 가능한데 예. 사람을 죽여도 보통 징역이 한 뭐 8년에서 12년 사이 선고돼요. 네. 예. 그리고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을 때 지금 15년이었고요. 그렇죠. 한 명을 성추행했다라는 거는 뭐 3년에서 5년 통상적으로는 그래요. 중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재구속한 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절대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냥 김근식이나 뭐 또는 최근에 출소한 뭐 조두순 사건 이런 것들 보면 네. 이들은 본인의 어떤 성충동을 네. 제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제 인두겁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고 할 예. 정도로 이게 본인의 어떤 행위에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그런 네. 제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이들에 대한 어떤 처벌의 수위를 뭐 살인범죄나 기타 다른 범죄와 형평을 맞출 필요는 있으나 이들이 형기를 마쳤다고 해서 그대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요. 문제 제기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말대로 재범 가능성이 좀 높은 좀 이런 조사를 좀 뭐 수검 중에 하든지 아니면 수사 중에 하든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길게 복역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전에는 그 보호감호제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형기를 마치고 징역형은 끝났는데 이제는 그 어떤 이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에 바로 내보내는 경우에 재범의 우려가 대단히 높은 어떤 그런 범인에 대해서는 네. 이제 또다시 수용시설에 그러니까요. 예. 가둬놓고 이제 여기는 교도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역은 다 마쳤는데 네. 이번에는 또 감호제도를 통해서 사회로의 복귀를 좀 막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제도가 예. 있었거든요.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치료감호라고 해서 이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 치료가 다 끝났고 재범의 우려 또는 재발의 우려가 없다라고 인정될 때 비로소 사회로 완전히 복귀시키는 그런 이제 감호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또는 보호수용제라는 게 있어요. 그 네.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중범죄자들 재범의 우려가 대단히 높아 보이는 이거는 우려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재범이 확실시 되는 그런 범죄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차마 뭐 사형을 시키거나 무기징역을 할 수는 없는데 네. 사회로 내보내되 그들끼리 그냥 모여서 살게 하는 섬 같은 데다가 그렇게 이제 수용시설을 해놓고 거기서 자치를 하면서 그들끼리 살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제도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국내에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나 어떤 사회의 우려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네. 좀 전향적으로 한번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철저한 대책 마련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등 카카오와 관련된 서비스 먹통으로 주말 동안 정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주요 서비스는 상당 부분들은 이제 복구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보면은 그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도 카카오톡도 습관적으로 아침에 예. 그거부터 확인하잖아요. 예. 그랬더니 공지 사항이 아직도 안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예. 복구가 완료된 부분과 아직도 복구 중이라는 그런 내용이 같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완벽히 지금 복구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 결국 이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인해서 저처럼 그냥 카카오톡이 어떤 생계의 수단이 되지 않는 일반인들은 그냥 약간의 불편한 정도, 뭐 분노 아니면 우울감 이런 걸 느꼈다고 한다면 이 카카오티 지금 그 택시 네. 서비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카카오톡과 연동돼서 뭔가 로그인을 해서 그로 인해서 인증을 해야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뭐 주말 장사를 아예 날렸다고 할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정부기관 같은 경우도 요즘은 웬만하면 본인 인증을 그러니까요. 카카오톡을 예. 통해서 다 하다 보니까 인증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손해들이 있었고 일부 뭐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도 예.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전동 킥보드 이용하다가 예, 그렇죠. 반납을 할 때 이제 본인 인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결제 요금이 50만 원 넘게 청구된 그런 뭐 피해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뭐 피해 사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많은데 네. 이렇게 복구가 늦어진 뭐 하루가 넘어갔잖아요. 네. 복구가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지금
그 카카오톡이 많이 욕먹고 있는 게 네. 옆에 네이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제 지금 판교의 그 데이터 센터에 네. 이제 불이 나서 지금 장애가 딱 이제 발생한 곳이 예. 네이버 카카오톡인데 네이버는 보란 듯이 금방 복구했고 네. 카카오톡은 못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그 데이터 센터 결국은 네. 이것을 뭐 인증을 하고 이제 SNS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서버가 있어야 되고 예.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정보들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통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판교 데이터 센터의 화재를 통해서 서버 자체가 불탄 건 아니고요. 예.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는 시스템에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이제 거기에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불러오지 못한 그러니까요. 으로 인해서 발생한 오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어서 그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우회해서 예. 다시 정보를 불러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회하는 정도의 어떤 복구 작업만 하면은 바로 복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예. 카카오톡은 뭐 서버 자체가 지금 거기 있으니까 네. 이 서버에 있는 통신 정보를 불러오는 통신 시설이 복구가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복구가 이렇게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재난관리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불거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언론을 보니까 과기정통부에서 실제로 예. 지난 2020년 5월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서 지금 이런 카카오톡, 네이버 같은 일정 규모의 이상의 서버 저장 장치를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를 이제 재난관리 대상으로 넣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법 예. 개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법은 통과가 안 됐고요.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상태가 되었던 것인데 이제 예전에 KT 아현동 그러니까요.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것이 정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뭐 KT는 뭐 기간 통신 사업자이고 카카오톡은 아니지만 예. 오히려 KT보다 카카오톡이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요. 그렇죠. 카카오톡이 지금 90% 정도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데에서 봤을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거든요. 이 정도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KT보다도 오히려 더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여기에 어떤 서버가 이렇게 화재 한 번으로 먹통이 되고 이게 지금 뭐 며칠이 지나도 복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예. 거는 이렇게 뭐 단순히 일반 개인 기업의 어떤 자율권, 영업의 자유에만 맡겨놓을 사항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뭐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이제 재난관리대상 넣는다고 했을 때 뭐 사기업의 뭐 너무 뭐 비밀을 너무 침해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엄청 반발을 했었거든요. 네. 자, 그래도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 재벌 데이터 센터를 관리 대상에 네. 집어넣었더라면 이 같은 상황을 좀 막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관리 대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평소에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업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것도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규제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비용이에요. 네. 규제를 받으면은 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장비를 계속 갖춰야 되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한 곳에 몰아두는 것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면 결국은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국가의 기관 산업에 준해서 우리가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 결국은 뭐 재난관리 대상으로 포함을 하든지 아니면 요즘에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예. 같은 경우도 비슷한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은 경영을 하는 쪽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중요한 건데 안전장치를 많이 예. 둔다라는 거는 비용이 높아진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둬서 뭐 기업 총수를 처벌하든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예.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이런 중대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국가 기관 산업에 위해가 되는 어떤 그런 사고를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순히 손해배상이 아니라 징벌적 배상. 예를 들어서 뭐 매출액의 예. 10배, 20배에 가까운 그런 배상액을 매길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에서 이런 사고 났을 때 기업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소에 영업이익률 그거 몇 % 아끼려고 기업이 망할 리스크를 부담할 오너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본적인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거든요. 네. 일단은 유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책이 조금 남았는데 네. 메신저나 이렇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 그걸 통해서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책은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았거든요.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요. 되게 어렵죠. 네. 왜냐하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상의 요건이나 절차가 법이나 또는 계약에 미리 정해져 있으면 그 절차대로 프로세스대로 그냥 보상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무료 메신저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해서 네. 보상을 해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럼 일단 보상은 별도의 법이 없다는 한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특별법처럼 원래는 해운사에 청구할 아니면 국가 배상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을 국회에서 어떤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한 다음에 뭐 A 유형에는 얼마, 뭐 B 유형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보상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지금 이 상태에 대한 그 보상은 어려워 보이고 그러면 개인들이 별도의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수는 있는데. 손해배상도 쉽진 않죠. 왜냐하면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겪은 손해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주장 입증해야 돼요. 그렇죠. 누가? 피해자가. 근데 피해자가 그러면 내가 카카오톡이 안 돼서 이러이러한 손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다 입증하는 게 쉽지 않고 법률 비용도 또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카카오톡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개별적으로 배상받거나 보상받는 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뭔가 특단의 뭐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국회 차원의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이제 뭐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는데 개인들이 이제 좀 불편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